The Supreme Court has dealt a significant blow to the Trump administration, blocking the president from deploying the National Guard to Chicago. In the 6-3 ruling, the court's 3 liberal justices were joined by Chief Justice John Roberts, Justice Amy Coney Barrett, and Justice Brett Kavanaugh. And today's decision could jeopardize Guard deployments in other cities. With us now, CNN senior legal analyst Ellie Holding is a former federal prosecutor. Walk us through the reasoning here from the Supreme Court, which I have to say is truly interesting. It really is. It's an unusual decision and a major setback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not just in Chicago, but more broadly. 일부 사법 결정은 그 문체로 주목받기보다는 그 결정이 설정하는 제도적 경계의 유형으로 주목받는다. 1월 어느 화요일 밤 늦게 미국 연방 대법원은 72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발표하며 연방 행정부 여러 부문의 운영 방향을 바꿔놓았다. 찬성 7표, 반대 2표로 대법원은 주방위군 부대의 연방화 관행에 제한을 설정하고 백악관이 지난 몇 달간 발령한 일련의 행정명령 효력을 즉시 정지시켰다. 이 사건은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내린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에서 비롯되었으나 대법원이 다룬 범위는 원고의 원래 청구 내용을 훨씬 뛰어넘었다. 하급심 판결의 재검토에 그치지 않고 법원은 연방정부가 주초 군대를 직접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법적 구조 자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워싱턴 포스트가 인용한 법률 고문들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최소 30건의 대통령 지시에 영향을 미치는 해석을 확립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법정 내에서 발생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내부 보고에 따르면 새벽 시간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서들이 현 대통령 임기 후반부부터 채택해온 프로토콜을 전면 중단했다. 이 같은 즉각적인 반응은 판결문 자체가 점진적 조정의 여지 없이 완전한 준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취한 조치는 일시적인 억제 수단을 넘어 행정부의 조정 수단과 기관 간 협의를 요구하는 메커니즘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그은 것이다. 이 조치는 대통령 권한이 독립기관 및 국내 주초 군대에 미치는 한계를 해석하는 데 법적 근거를 두었다. 보충 의견에서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은 어떤 행정부 수장도 의회가 통과한 법률의 효력을 대통령령으로 폐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헌법 절차 관측통들에 따르면 이 발언은 재판부 일부가 의도적인 권한 중첩 시도를 인지했으며 이번 결정이 단순히 주방위군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통령 권한 확대라는 더 광범위한 패턴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한다. 대법원이 비난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판결문에서 선택한 용어들은 각 권력의 본래 기능이 왜곡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일방적 권한의 반복적 사용이 공화국 모델의 중추 신경을 위협한다고 썼다. 이러한 단어 선택은 분석가들에 의해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체계적 전환점을 마련하려 했다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특정 관행들이 단순한 해석적 분쟁으로 취급되지 않고 제도적 구조에 대한 기능적 위반으로 간주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비록 이 특정 사건이 오리건주에서 비롯되었지만 판결의 영향은 주 경계를 넘어 대통령 명령에 기반해 재편되고 있던 행정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이민법 적용, 내부 예산 통제, 공무원의 임명 및 해임, 규제기관의 기술적 결정에 대한 직접 개입과 관련된 지침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장치들을 중단함으로써 법원은 이전 모델로의 즉각적인 복귀를 강요했으며 이는 여러 기관들이 진행 중인 절차를 중단하고 각자의 법무부서에 긴급 자문을 요청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일부 경우 계약, 조직 개편 및 권한 위임은 며칠 안에 재검토되거나 원상 복구되어야 할 것이다. 내부 소식통들의 해석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행 명령의 범위를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행정명령을 통해 입법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적 권한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법적으로 약화시켰다. 비록 이 결정이 대통령 권한 전체를 직접 무효화하지는 않았지만 그 권한이 행사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원래 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변경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려는 시도는 상세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사법기관의 즉각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 로이터와 NPR 등 매체가 인터뷰한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이 새로운 제도적 감시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는 아직 검토되지 않은 기존 명령들에 대한 일련의 이해 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행정부는 이번 임기 들어 처음으로 더 엄격한 법적 제약 체제에서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이전에는 행정적 권한으로 취급되던 결정들도 이제 헌법 하위 규범 및 법원의 확립된 판례와 명시적으로 부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은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대법원이 전통적으로 다른 기관과 공유해온 영역에서 대통령직의 직접 개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제한을 다시 부과한 방식 때문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 속에서 제도적 전개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본 채널은 형식상 기술적이지만 미국 민주주의의 실질적 운영을 형성하는 결정들을 맥락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 시점부터 관심은 결정의 즉각적 효과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와 대법원 내부에서 이를 가능하게 한 수렴 요인으로 이동한다. 다수 의견은 특정 관행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여애적 상황에서 행정부의 헌법적 권한 한계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논리를 제시했다. 초점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서로 다른 수준의 자율성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된 구조의 법적 성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교리적 입장을 확립하려는 시도에 맞춰졌다. 이러한 논리는 독립기관과 주방위군 부대에 모두 적용되었으며 두 경우 모두 헌법과 일반 법률이 이미 제도적 보호 메커니즘을 마련한 상황에서 정치적 통제가 행정명령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점을 강화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념적으로 다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을 포함해 대법원 내에서 이처럼 광범위한 다수 의견이 형성된 점을 이해해야 한다. 다수 의견서를 작성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 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됨, 은 권력 분립이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안정적인 통치를 위한 필수적인 기능적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 해석은 닐 고서치 대법관도 재확인했는데 그는 증권거래위원회나 연방거래위원회 같은 기관들이 백악관의 직접 간섭을 받지 않을 때 법적 장벽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의 일치는 강력한 대통령직 이론의 호의적인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법원의 이념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공화국의 원래 구조를 훼손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행동 패턴에 맞서 제도적 기능을 재조정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의 결과다. 이러한 의견 일치는 판결문이 1심 판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엄격한 답변이 아닌 광범위한 기술적 의견서로 구성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원은 특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에 대한 실용적 해석이 헌법이 부과한 형식적 제한을 넘어설 수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판결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는 행정부의 권한은 편의에 따라 확장되거나 인식된 법적 공백으로 인해 확대되지 않으며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유지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표현은 1952년 영스타운시트 엔튜브 회사대 소이어 사건과 같은 역사적 선례를 연상시키는데 당시 대법원은 한국전쟁 중 의회 승인 없이 철강 공장을 국유화하려는 트루먼 대통령의 시도를 제한했다. 이 선례를 재조명함으로써
법원은 정치적 양극화와 제도적 불안정이 심화되는 시기에도 삼권 분립이 여전히 운영 원칙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판결은 또한 권력과 권한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상기시킨다. 권력은 직접적이고 즉흥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반면 권한은 법적 근거, 헌법 원칙과의 형식적 부합성, 기관 간 인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대조는 규제기관들을 백악관의 직접 감독하에 두려는 명령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명해졌습니다. 판결문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러한 구조들을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통신, 금융시장, 주간무역, 시민권과 같은 분야에서의 의사결정 독립성 원칙을 훼손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유형의 간섭을 허용하는 것은 기술적 결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규제 수단의 정치적 활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제동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해석은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과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공동 의견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이러한 유형의 선례가 향후 어떤 정부든 기술기관을 상황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개입을 정상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판결은 기능적 재확인의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판결문 어디에도 처벌, 개인적 책임 추궁 또는 대통령직의 정당성 무효화 시도는 암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행정부의 운영을 체계적 합법성의 궤도로 되돌리려는 시도이며 어떠한 정치적 긴급성도 입법부나 사법부의 권한을 무력화할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립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시스템의 다른 부문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 의회 조사국 CRS은 판결 발표 후 공개한 기술 보고서에서 이 판결이 독립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 메모는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명령은 형식적인 법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현행 법률의 실질적 한계와의 호환성에 대한 증거도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 판결을 계기로 다른 기관들도 대통령 권한의 범위에 대한 자체 해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 회계감사원 GAO는 이미 행정명령에 따른 특정 예산 배정의 합법성에 대한 기존 의견 재검토를 발표했다. 동시에 하원 감독 및 개혁위원회 의회 지도부는 현재 중단된 명령 발령 기준에 대해 행정부 법률 고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반드시 일련의 소급적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가 관성이나 편의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했던 의사결정의 일부 영역을 재점유하려는 의도를 시사한다. 이러한 재편은 단기적으로 가장 적절한 정치적 대응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시스템이 구조적 위험을 식별하는 시기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들은 제도적 딜레마를 종결시키지 않고 새로운 기반으로 재구성할 뿐이다. 본 매체는 이 움직임을 요구되는 깊이와 지속성으로 지름길이나 쉬운 예측 없이 추적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판결의 범위와 구체적 효과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당분간 해석적 안정화에는 한참 멀어 보인다. 판결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제도적 운영 측면에서 이 판결이 무엇을 시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대법원의 입장을 권력 분립의 균형을 재확인하는 전형적인 제스처로 해석하며 법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된 통제 기준을 재확립했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동일한 사건을 특히 의회의 반복적인 교착 상태에 대응하여 규범적 불확실성 영역을 점유하기 시작한 대통령제에서 시스템이 운영되어 온 방식에 누적된 마모의 증거로 해석한다. 대통령 권한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해석을 지지하는 법학자들 사이에서 핵심 비판은 이 판결이 행정부의 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형식적 통제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 관측자들에 따르면 현행 법률과의 명시적이고 입증 가능한 연관성을 요구함으로써 이 결정은
I stood beneath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지나치게 신중하게 만들 수 있는 법적 정치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들의 주장은 새로운 기준이 과잉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제시되었지만 특히 신속한 조정과 명확한 지휘가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 행정적 마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잠재적으로 합법적인 조치들이 실질적 근거 부족이 아닌 즉각적인 이해 제기와 무효화 위험 때문에 회피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의회가 분열되거나 장기적인 교착 상태에 있거나 신속한 입법적 대응을 내놓지 못할 때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흐름은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방적 사법화 주디치아리자처럼 프레벤티바의 유리한 환경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양극화된 상황에서 정치적 적대자들과 제도적 행위자들은 선례를 체계적 차단 수단으로 활용하여 연방기관, 자율적 행정구조 또는 주와 협력하여 시행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대통령 직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특정 관행들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조치가 운영적으로 정착되기도 전에 지속적으로 이해 제기를 받는 새로운 역학관계를 창출하게 되었다. 반면 이 판결을 옹호하는 헌법학자들은 이 판결이 정상화되어 온 불균형을 시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헌법 설계의 기본 전제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통령 권한은 관성적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입법부가 지연하거나 마비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행정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기관 구조를 재편하거나 자율기관 및 주기관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로 그 공백을 자동적으로 메울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법원은 연방제 구조와 독립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 행위가 현행 법률과 명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통치에 대한 장애물이라기보다 예측 가능성과 규범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형식적 기준을 복원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 간의 대조는 판결이 논쟁을 종결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민감한 새로운 논쟁을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빈번한 정치적 교착 상태가 특징인 헌법적 민주주의에서 미국 대통령제의 기능적 한계에 대한 논쟁이다. 이 새로운 단계는 학계의 중력 중심을 행정 분야로 일부 이동시키며 여기서 판결의 영향력은 국가기구의 일상적 운영을 재편하는 능력으로 측정될 것이다. 세 번째 분석적 관점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해왔다. 공공정책의 운영 구조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이다. 예를 들어 법무부는 이제 취약해지거나 중단되거나 무효화된 행정명령에 기반했던 내부 지침들을 신속히 재평가해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법적 해석뿐만 아니라 이러한 도구들을 바탕으로 공고화된 행정적 일상도 포함된다. 새로운 의사결정 프로토콜을 시행했던 연방기관들도 긴급 검토 사이클에 직면할 수 있으며 압박 속에서 발행된 법률 자문은 높은 이해 제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내부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프로그램 실행 능력을 저해하고 무엇이 여전히 적용 가능한지, 무엇이 중단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재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를 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점은 주 정부와의 교차점에서 발생합니다. 이민, 내부 안보, 보건관리 등 주로 주 정부 구조와 협력하여 진행되는 연방 프로그램들은 불확실성의 영역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결정이 특정 형태의 연방 협력에 대해 공식적 동의와 명시적 입법 근거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주지사 및 지방행정부는 더 큰 자율성을 요구하며 연방행정부의 실질적 집행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법적 차원뿐만 아니라 운영 차원에서도 권력 재편이 발생하며 조정 흐름, 자금 이체, 프로토콜 및 지휘 체계가 새로운 틀 아래 재협상되어야 한다. 초기 기록과 관찰에 따르면
행정부는 내부적으로 산기한 대응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부 부처는 법적 위험 노출을 줄이고 추가적 제도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즉각적인 중단을 선택했다. 반면 다른 부처들은 해당 결정이 광범위한 소급 효력을 가지지 않거나 적용이 구체적 규정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이른바 여유 공간 또는 회색 지대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분열된 상황은 정부 내부에서 서로 다른 행정적 대응을 낳아 내부 갈등을 부추기고 중앙 조정 난이도를 높임으로써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또한 합법성과 통치성 사이의 균형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한쪽에는 형식적 준수의 필요성이, 다른 쪽에는 전략적 분야에서의 공공정책 지속성 요구가 존재한다. 따라서 논쟁의 핵심은 결정적인 한 가지 점에 집중됩니다. 의회가 마비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 대통령 권한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가입니다. 백악관 측근들은 입법적 공백이 존재할 경우, 특히 행정적 결정에 초점을 맞춘 경우 제한적 효력을 가진 행정명령을 발동할 여지가 여전히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법원의 가장 확고한 의견은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공백은 공식적인 동의 없이 제도적 재구성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갈등은 입법 공백 앞에서 행정부의 합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입법부의 의사 결정 역할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행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정의하는 문제로 전환된다. 현재로서는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합의가 없다. 향후 전개는 연방기관들의 새로운 판례 준수 정도, 의회의 입법 감시 및 생산 활동, 그리고 확대된 제한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시스템이 제도적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재조정 주기에 진입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다른 이들은 상세한 운영 기준 부재로 인해 각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즉시 도전받는 장기적인 분열된 법적 분쟁 시기가 발생해 지속적인 기능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또한 이 결정이 향후 대통령들의 전략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대법원이 해석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단호히 개입할 의사가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라면 행정부의 정치적 계산은 변화할 것이다. 대통령령을 핵심 도구로 사용하는 방식은 입법부와의 협상에 기반한 전략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는 자발적 선택이 아닌 증가하는 법적 비용의 강요에 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러한 균형이 유지되려면 다른 권력 기관들이 법원이 설정한 자제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판례는 실질적으로 훼손될 수 있으며 즉각적인 결과 없이 한계를 시험하는 새로운 시도들에 의해 점차 우회될 수 있다. 이러한 형성 중인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가장 신중한 접근은 미국의 제도적 구조가 재조정 과정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전환점을 의미하지만 누적된 긴장을 자동으로 해소하지는 않는다. 이는 대통령 권력의 경계가 법적 분쟁과 행정적 결정, 정치적 반응을 통해 재정이 될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 이 불안정하고 분쟁 중인 영역에서 시스템은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를 재정의하려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진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제의 방향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관계 변화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일 것이다. 본 채널은 계속해서 단축이나 쉬운 약속 없이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추적할 것을 약속한다.